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뵀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뵙네요. 이제 오늘 나온 영상은 K리그 1 24라운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두 팀과 그 팀의 상대 팀들의 경기 또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두 팀의 승점 차는 13점 차. 전북현대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원FC의 경우에는 파이널 A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흐름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북현대가 이번 시즌에는 수원FC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양팀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먼저 수원FC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김현의 득점력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의 불안정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이지만 사실 본프레르식 축구를 뛰어넘는 김도균식 축구를 하고 있는 수원FC의 입장에서는 수비진의 불안정이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수라고 생각했을 때 득점력을 조금 더 올려놓는 게 차라리 그 상수를 유지하고 그 상수의 어떤 수준만 낮춰주면 수원FC의 지금 성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라스와 김현이 동시에 터졌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불안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김현의 득점력이 올라와 준 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수원FC는 초반에 경기에서 득점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니까요. 지금 수원FC에서 득점을 해줄 수 있겠다고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이승우와 김현밖에 없다는 건 물론 이 말을 하더라도 40득점을 하고 있는 수원FC에게 득점이 문제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진의 불안정을 상쇄할 만큼 더 좋은 득실 밸런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순위에 있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수원FC가 이런 득실 밸런스를 가지고도 좋은 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순위에 있기 위해서는 득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가 돌아올 경기들이 또 기대가 됐고요. 수원 더비에서도 그렇고요. 김승진이 돌아오든 라스의 폼이 돌아오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득점력 증대는 조금은 바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현대가 더비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결과라고도 생각을 할 만큼 전북 현대 경기력이 좋았고 울산 현대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상자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현대가 더비는 전북 현대가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향후 리그 경쟁 상황에서 얼마나 또 많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기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이번 경기에 많은 게 달려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간격도 상당히 좁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예상 라인을 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박배종 키퍼, 백구에는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이용, 밑선에는 정재용과 박주호, 이선에는 이승우, 무릴로, 김승준, 톱에는 김현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라스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김승준 자리를 빼고 왼쪽 윙에 무릴로, 오른쪽 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왼쪽 2선에 무릴로, 오른쪽 2선에 이승우, 톱에 라스와 김현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전북 현대가 하프 스페이스가 꽤 잘 뚫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홍정호가 돌아오지 못한 센터백 라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윤영선과 박진섭의 센터백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수원FC가 약간의 압박을 벗어냈을 때에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그리고 박민규와 이용이라는 걸출한 풀백을 가지고 있는 수원FC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와 김승준을 이용한 하프스페이스 공략도 상당히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전북현대의 경우에는 송범근 키퍼, 백후에는 김진수, 박진섭,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유재문, 맹성웅, 김보경, 그리고 이선에는 송민규와 한교원, 톱에는 구스타보 선수가 출전을 할 것 같은데요. 다로 선수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왼쪽에는 송민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경기력을 그래도 좀 끌어올리고 있는 한교원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여러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송민규 한교원 조합 내지는 한교원 자리에 문선민 조합, 뭐 송민규 문선민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조합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또 가장 합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백승호와 홍정호의 복귀 시점에 따라 중원 내지는 센터백 조합에도 변경은 있을 수 있다. 키플레이어는 김현과 구스타보입니다. 김현의 경우에는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북을 상대로도 그 한 끗이 중요한데 과연 또 얼마나 김현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구스타보의 경우에는 수원의 취약한 부분인 센터백 라인을 구스타보가 선봉장이 되어서 뚫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이 구스타보에게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인데요.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양팀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로 대구FC가 만약에 이 경기를 잡는다면 또 중하위권의 순위 판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에는 1승 1패입니다. 양팀 모두 동률이고 최다 득점자는 한 골을 넣은 선수가 5명입니다. 이 경기 춘천 송암운동장에서 스포츠타운이죠.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7시 반에 또 펼쳐질 경기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면 강원FC의 경우에는 포항전에서 숙제를 남겼습니다. 뭐 수비 사이에 뭐 콜플레잉이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조금은 강원에게는 숙제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강원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목표가 파이널 A 진입이라면 그렇다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번 시즌 춘천에서 2경기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강원의 입장에서는 좋은 징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강원이 춘천에서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억들을 토대로 또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다만 양쪽 윙어인 김대원과 양현준의 어떤 체력 저하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뭐 양현준의 경우에는 특히 어리면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꼭 생각을 해봐야 하는 최용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와 홍철, 뭐 홍철, 황재원, 뭐 홍정훈 이런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 가마 감독이 이 경기에 정말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패배는 아쉬운 점입니다. 어떻게든 반등을 해야 시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7월 이후부터 대구FC는 승리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승리는 FA컵에서 포항 슬러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던 것인데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7월 3일부터 대구FC의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대구FC가 꼭 강원FC전을 잡아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돌려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또 과연 어떤 경기를 또 풀어 나갈지는 계속해서 이 경기와 이어지는 경기들을 팔로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강원의 경우에는 베스트 11은 비슷하죠.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 김진호, 중원에는 김동현, 한국영, 전방에는 김대원, 이정협, 양현준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지난 경기 윤석영을 왼쪽 윙백으로 올리고 왼쪽 센터백에 케빈을 놨지만
이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면서 다시 원래 기존의 베스트 11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득점 장면이 나오는 등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최용수 감독이 생각을 해서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어느 정도는 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11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페냐와 이진용, 전방에는 세징야, 제카, 고지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대구가 지난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고 승점을 따지 못한 만큼 그런 만큼 또 잘 이번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FC는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경기에서 키가 될 만한 선수는 강원은 김대원, 대구는 세징야입니다. 김대원의 경우에는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선수가 에이스고 지금까지는 어려울 때 계속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김대원이 빛날 타이밍이라는 것을 김대원 선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세징야의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세징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징야가 있어야 대구가 돌아가고 그렇다는 것을 또 세징야 선수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부 예측을 봐보겠습니다. 승부 예측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는 전북현대 승리,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는 강원FC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북은 전북이고 강원의 흐름은 또 대구보다는 훨씬 좋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고요. 24라운드가 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 ACL에 나가는 팀의 팬들은 뭐 계속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에 안타까운 것을 또 느끼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나 빡세고 9월에도 심지어 계속해서 좀 연속된 빡빡한 경기들이 많은데 이런 경기들을 또 많이 버텨내야 좋은 순위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또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